대위기를 겪고 있는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는 독립 기념일인 관계로 휴장인 가운데 비트코인 혼자 자빠지면서 57,833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119달러.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고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분석이나 내용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미국 경기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6월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일자리는 19만 개 정도가 늘지 않았겠느냐. 또한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4% 이하가 예상이 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실업률은 4%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2년여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노동시장 냉각은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모색하는 연준의 정책 이반자들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에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연준이 9월과 12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원래는 6월달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았었던 관계로 다시 미뤄지고 있는 상황. 과연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자, 그 다음에 그나마 잠잠했었던 이스라엘 또 난립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사기지 여러 곳에 로켓을 수백 발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제발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 제끼고 있네요.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 유가 및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마찬가지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운트 곡스 때문에 또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지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운트 곡스 지갑에서 소량의 비트코인이 움직인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동한 곳들 중에 한 곳은 빗뱅크라는 거래소 지갑으로서 채권자 변제를 처리할 곳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석업체인 아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소량 이동 같은 경우 이달 계획된 대규모 고객 변제를 앞두고 테스트를 진행한 것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운트 곡스에서 물량을 올해야말로 풀긴 풀려나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독일 정부 같은 경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1,300여 개를 다시 거래소들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아가리선이 나타나가지고 독일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내가 모두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억 달러 상당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모두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스틴 선 저번에도 FTX 사태 터졌을 때 본인이 뭘 좀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했었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관심만 쪽 빨아먹고 뒤로 빠졌었는데 이번에도 관심만 쪽 빨아먹으려고 나온 것인지 가뜩이나 심란한데 쇼맨십을 보여주고 있는 저스틴 선 진짜로 도와줄 거 아니면은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임마. 자,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237개를 옮겼는데요. 거래소로 옮긴 것은 아니고 이동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3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들이 움직였는데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움직이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큰 고래 중에 한 마리는 최근에 바이낸스에 3,500여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운트 곡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 정부니 고래니 뭐니 해가지고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공포를 조성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우연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이 겹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위기감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어제 순유출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는데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2,050만 달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는 데에는 아무래도 이 물량들이 그냥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에서 매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현물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ETF 자금들 같은 경우는 돈의 출처 자체가 다르다. 굉장히 성숙한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성숙한 자금들이 ETF를 통해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성숙한 자금들은 보통 장기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기관들은 언제쯤 승인을 본격적으로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ETF를 더욱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크립토 퀀트 기고자들의 분석들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우 이코노미가 이야기하기를 올해 초에 비트코인을 매수했었던 집단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떠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에 일조한 것이 해당 그룹이 아니겠느냐. 이들은 아마도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 ETF와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었으나 이제 떠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고자인 IT테크 같은 경우는 장투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이번에 하락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봤었던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지금쯤이면 장투자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요. IT테크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은 특히 이번에 장투자들 중에 매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지난 5년에서 7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했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투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아 제낀 것이다. 안타깝네요. 한 10만 달러 갈 때까지 그래도 좀 기다려주지. 자, 그 다음에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가 스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일본 기준 200일 2평이 58,400달러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202평 아래로 떨어졌다. 만약 비트코인이 반등하지 못한다라면은, 즉 해당 구간 사수에 실패하게 된다라면은 장기 롱 물량 청산 구간이 분포되어 있는 5만 달러까지 떡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브라스칸 구도 분석가도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지금 바로 빠르게 반등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음 지지 구간은 52,000달러, 그 아래로는 42,000에서 46,00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V자 반등이 절실한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다. 꽤 오리 선생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바로 반등해가지고 주요 지지 구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흐름이 뒤바뀌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그리고 반등 및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으나 이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대략적으로 59,000에서 6만 달러 상당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 52,000과 44,000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44,000달러짜리는 굉장히 강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됐었던 세 곳의 구간, 이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가격이 움직여주게 된다라면은 각자 정말 좋은 트레이딩 찬스를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상승, 떨어지면은 반등, 떨어지면은 반등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어서 어제까지의 흐름을 잘 맞췄었던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었으나 너무 많이 떨어졌다.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58,400달러 위까지 올라올 수만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반등 및 상승, 이것이 가짜 하락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유동성 맵을 봤을 때 55,800달러까지 유동성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대한 빨리 58,400달러 선까지 가격을 말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반등을 외쳐왔었으나 일단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RSI가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달했을 때 그리고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 직전 그 단계 수준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보여지고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볼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본인은 아직도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정말로 상승장이 박살났다라는 그러한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리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닥터 프로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쫄지 마라,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매수 구간에 들어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박스 구간이 깨지지 않을 것이며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과연 그의 예측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가격대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오긴 했었으나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쳤고 상대적으로 알트가 더욱더 많이 박살이 났으며 그와 동시에 지금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황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빨리 좀 지나가라. 힘듭니다. 다음으로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이야기하기를 차트의 기술적 분석 결과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등등이
역사상 가장 큰 하락을 맞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호재야. 왜냐? 저렴한 가격에 해당 자산들을 다시 긁어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5년 말까지 하락이 정리가 되고 다시 장기 강세 사이클이 시작돼서 수년간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금은 15,000달러, 은은 110달러, 비트코인은 10,000,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키오사키 같은 경우는 오바가 좀 심하죠. 그리고 종종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디 그가 인간 지표로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법원에 게리 겐스의 이메일을 까봐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온갖 구린 것이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의 이메일까지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거 까보면 온갖 더러운 내용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판사가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EC가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이번 주에 해줬었더라면은, 혹은 컨센서스나 메타마스크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래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위축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가지로 정말 얄미운 녀석들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라는 말이 있는데, 코인 귀신들이 게리 겐슬러를 좀 잡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쉽지 않은 장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은 광고 틀어주기를 통해서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를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